좋은 아침입니다. 마이 모닝 밸런스 문을 활짝 엽니다. 이기는 습관 중 19번째 습관,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중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과 샘은 신생기업에 같은 시기에 입사해 외근직에서 근무했다. 활동적인 성격인 톰은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불운한 사람처럼 보였다. 낡은 차는 걸핏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자주 신분증을 분실했고 집에 수도관이 터져 지하실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었다. 샘은 낙천적이고 느긋한 사람이었다. TV 드라마 시청을 좋아하고 범죄수사물 시리즈의 본방송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팅 일정을 줄이기까지 했다. 회사의 인사팀장은 몇 달 후 샘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샘은 이를 별다른 의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사팀장은 톰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다. 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저를 샘 같은 게으름뱅이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요. 저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작정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들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인사팀장은 답했다. 게으른 사람도 운이 나쁜 사람도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고 전 직원의 생계가 흔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해 요인으로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관심이 지나치게 넓고 산만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업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 핑곗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데 가진 에너지를 대부분 소비하기에 성공했을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다이어리를 고르는데 몇 날 며칠을 보내지만 정작 기록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한다. 정교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짜지만 실행은 사흘을 못 넘긴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극적인 핑곗거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당당하다. 위너들은 말한다. 눈보라 때문에 도로에 갇혀 출근을 못한 경우와 어젯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늦잠을 자서 출근을 못한 경우는 서로 다르지 않다.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지각하는 사람보다 정시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도로에 갇히지 않는 엄청난 행운을 누렸단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일기예보 등을 살펴 사전에 면밀히 출근에 대비했을 것이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핑곗거리가 많은 사람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위로할 그럴듯한 변명을 생각했는데 열을 올린다. 핑계와 변명이 근사한 사람을 경계하라. 그런 사람은 당신까지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일에 골몰하게 만든다. 핑계와 변명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이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힘을 포기하는 행태이며 존중과 인정 대신 동정과 이해를 구하는 형태이다. 잊지 마라. 당신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할 이유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생은 늘 자연법칙을 따른다.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한다.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 목표 달성의 근육이 계속 강화된다. 핑곗거리에 집중하면 핑곗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한다. 핑곗거리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한다. 이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리라는 것이다.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년 겨울마다 폭설과 눈보라를 겪는 지역에서 일한다면 여름과 가을에 미리미리 스노타이어를 준비하고 일기예보를 상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도저히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한다. 땀 흘리는 운동이 효과 만점의 수면제일 것이다.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충실하게 사용하려면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계획을 짜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인터넷 서핑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은 다음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처럼 핑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목표 달성이 목적인 계획을 짤 때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과 함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2개월의 계획을 짜면서 특정한 시간을 방해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할애하면 당신의 목표 달성률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당신의 방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그래서 화를 낸 적 있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약속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의 목표를 가로막는 해방꾼 리스트에 올려야 할까? 예의 없이 찾아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분명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당신의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생긴 고민거리를 들고 찾아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방문 또한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방해 요인이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과 애기치 않는 장소에서 애기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계획에 고려해 넣었다면 이는 당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딸아이와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업무로 복귀했을 때 집중력이 더 강화되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방해 요인들을 잘 다루는 지혜를 습득하면 목표를 향한 접근에 긍정적인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위너들은 방해 요인들을 핑곗거리로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방해 요인들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더욱 강화시키고 실행에 더욱 집중하는 기회로 활용한다.